안녕하세요. 형준TV의 전형준입니다. 상담 받으신 분들 중에 남자가 후폭풍이 와서 다시 나에게 매달리길 바라는데 본인의 전 남자친구는 단호한 사람이라 후폭풍이 절대 안 올 것 같아서 걱정하시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단호한 남자에게 후폭풍이 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단호하지 않은 상대에게 사용하신다면 그 상대의 후폭풍은 더욱 빨리, 더욱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적용하신 내담자분들은 이미 재회에 성공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상대방이 후폭풍에 와서 매달렸지만 본인이 복수하고 싶어서 안 받아주신 분들도 계시니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단호한 남자에게 후폭풍이 오게 하는 방법은 총 5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이별 통보에 매달리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기. 2단계, 자기 개발하거나 이별의 이유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카톡 프사나 SNS에 올리기. 3단계, 공백기. 4단계, 같이 올리기. 5단계, 달라진 본인을 알리기입니다. 그럼 1단계, 이별 통보에 매달리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기부터 설명드리자면 상대의 이별 통보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달리는 행동은 본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냉정히 말하자면 본인의 가치가 이전보다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별 통보를 한 것인데 여기서 또 매달린다면 확실히 내가 이 여자보다 가치가 훨씬 높으니까 이렇게까지 매달리나 보다. 이런 확신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요. 그리고 매달리는 사람은 매력도 더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매달리지 마시고 담담히 이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담담히 이별을 받아들이면 상대의 마음이 완전히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별하는 남자의 심리를 설명드리자면 웬만하면 100% 확신에 차서 이별을 권하는 남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100% 나는 이 사람과 연애하고 싶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확신이 있어도 여자가 이별 통보에 담담히 알았다고 하면 뭐지? 별로 안 아쉽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매달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선택지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는 건너뛰고 바로 2단계부터 행동하시면 되고 2번째는 다시 끝맺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끝맺음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많이 매달린 후 1, 2주 뒤에 그때는 나도 많이 당황스러워서 미성숙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 그동안 고마웠어. 잘 지내. 이런 식으로 새롭게 끝맺음하는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차단당하셨다면 굳이 안 보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은 이별한 상대의 마지막 모습을 제일 임팩트 있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매달렸던 여자보다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예의를 지키고 담담히 이별했던 여자로 기억되는 게 좋기 때문에 마지막 끝맺음을 하는 것이고 이 여자는 이제 나를 완전히 잊겠구나 이런 조금의 두려움이라도 심어주려고 이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많이 매달린 상황이라면 쓰셔도 좋지만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2단계, 자기 개발하거나 이별의 이유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카톡 프사나 SNS에 올리기입니다. 아까 이별한 궁극적인 이유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이 노력하는 모습을 SNS에 올림으로써 남자에게 나는 이제 달라지고 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올리시지 마시고 원래 본인의 SNS 올리는 주기에 맞게 올리시고 업로드는 주 2회 이하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많이 올리면 상대에게 보여주기식이라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SNS 관리가 본인이랑 너무 안 맞다 하실 수 있는데 상대가 후회해서 돌아오길 바라신다면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조금의 확률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요. 또 주의할 점은 상대와의 흔적은 모두 지우셔야 합니다. 상대를 그리워하는 상태 메시지나 프로필 뮤직도 절대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본인이랑 완전히 끝이 나야 후회도 하고 그리워할 텐데 여러분이 상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티를 낸다면 여러분은 언제든 내가 만나고 싶으면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김밥집을 하는데 김밥을 먹고 체했습니다. 근데 김밥은 항상 여러분의 가게에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김밥을 간절히 원할까요? 아니겠죠. 그냥 김밥집만 해도 지겨울 수 있는데 체한 경험까지 있으면 쳐다도 보기 싫겠죠. 하지만 김밥을 자주 먹기 힘들다면 얘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적어도 지겹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3단계 공백기입니다. 우선 매달린 게 심할수록 오래 기다리셔야 하는데 최소 2주일에서 6개월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가져야 할 공백기는 기간이 다 다르지만 매달리는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니 최소 2주일까지는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4단계 가치 올리기입니다. 아까 자기 개발하거나 이별의 이유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카톡 푸사나 SNS에 올리라고 했잖아요. 공백기 동안 이걸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진짜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연애하면서 잃었던 가치를 다시 올려야 상대방이 여러분을 다시 원하고 후회하게 될 가능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살이 쪘다면 다이어트를 하시고 게을렀다면 성실성을 올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연애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존감도 올라가서 전 남자친구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5단계 달라진 본인을 알리기입니다. 달라진 것을 어떻게 알리냐면 바로 SNS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행복해 보여야 합니다. 5단계까지 왔다면 여러분의 전남친은 여러분이 바뀌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인지한 후로 시간이 꽤 흐른 상태일 겁니다. 그때쯤 여러분이 어떻게 사나 봤는데 본인보다 더 잘 살고 있다면 아, 얘가 진짜 노력해서 바뀌었고 나랑 헤어졌을 때랑 다르게 더 가치가 올라갔구나 라고 느끼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새로운 여자를 못 만난다면 당연히 후회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여자를 만났더라도 달라진 여러분과 새로운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서 새로운 여자의 단점을 더 크게 느끼고 여러분을 그리워할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이 5단계는 최소 끝맺음 후 한 달이 지나고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달라질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너무 빨리 본인이 달라졌다고 어필하면 보여주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상대방 성향에 따라 도박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남자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 라는 사진을 올리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회를 원하신다면 직접적으로 둘이 찍은 사진은 안 되고 여러 명이 있는 사진에 전 남친보다 조금이라도 잘나 보이는 남자가 나오면 됩니다. 본이건 외모건 학벌이 좋아 보이건 조금이라도 잘나 보이는 남자가 나오는 게 더 효력이 높습니다. 만약 재회가 목적이 아니시라면 그냥 새로운 남자가 사진에 등장해도 됩니다. 하지만 재회가 목적이시라면 이 방법 자체가 도박이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상대방과의 재회를 바라신다면 이 방법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5단계까지 하셨다면 상대방이 후회하고 여러분을 그리워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아마 이때쯤이면 연락 오는 사람도 많을 텐데, 만약 먼저 연락이 안 왔고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때 먼저 연락해 보셔도 됩니다. 5단계까지 잘 하셨다면 상대방이 연락을 씹진 않을 겁니다. 다만 절대 만나고 싶다거나 미련 남았다는 티를 내시면 안 되고, 절대 연락한 당일에 만나자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런 무겁고 어려운 얘기는 최대한 상대방이 하게 해야 합니다. 연락 당일에는 그냥 안부 인사만 하시고 티키타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별로 진전이 없다. 그래도 먼저 만나자는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본인은 미끼만 던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랑 계속 이렇게 연락하는 거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무거운 얘기가 한번 트여서 상대방이 본인 속마음을 얘기한다고 해도 본인도 울면서 나도 그리웠다고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주세요. 그랬구나, 그랬었지, 이런 뉘앙스로요. 본인의 여유 있는 포지션을 계속 지키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상대방도 여러분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럼 적당히 상황 보고 만남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 저에게 상담받으신 분들도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오길 바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는데, 오늘 내용들을 적용하신 분들은 상대방이 후회하고 먼저 매달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5단계까지 하시니까 이제는 본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남자한테 매달렸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연애하시는데 뭐가 됐건 간에 결국 여러분의 가치를 올리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재회를 하던 새로운 연애를 하던 잘 되고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연애도 재회도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을 갉아먹어서까지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런 분들은 재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연애와 재회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후폭풍이 오는 시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